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128쪽, 129쪽의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분수 10분의 1을 0.1이라는 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10분의 2는 0.2, 10분의 3은 0.3, 10분의 9는 0.9, 10분의 7은 0.7, 그리고 이런 수들을 모두 소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이 점은 소수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1cm를 10mm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리화 시간에서 배웠었는데 1mm는 1cm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분수로는 10분의 1cm로 나타낼 수 있고요. 1mm를 소수로는 0.1cm 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나타낼 때요, 0.1이 27개이면 소수로는 2.7 이렇게 나타내고, 만약에 0.1이 45개이다 그러면 4.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공부했었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오늘 128쪽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혜와 슬기가 향초 꾸미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 슬기와 지혜가 지금 향초를 꾸미고 있는데, 향초를 꾸미는데 슬기는 끈 0.3m, 지혜는 끈 0.6m를 사용했습니다. 누가 끈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 알아봅시다. 두 친구가 지금 향초를 꾸미면서 끈을 사용하고 있는데, 슬기는 0.3m, 지혜는 0.6m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둘이 사용한 끈의 길이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친구가 사용한 끈의 길이를 비교할 때 이런 방법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봐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보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끈의 길이에서요, 길이에서 0.1이 몇 개인지 비교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끈의 길이에서, 그러니까 0.3m와 0.6m죠. 0.1이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건지 이걸 비교해서 두 사람 중에 어떤 쪽이 끈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첫 번째 방법, 그림을 그려서 비교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죠. 아래 보면 끈의 길이를 색칠하여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슬기가 사용한 끈의 길이만큼, 그리고 지혜가 사용한 끈의 길이만큼 알맞은 칸에 색칠해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색칠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칸이 0부터 1까지를
0부터 1까지가 지금 전체가 되겠죠? 똑같이 몇 칸으로 나누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에요. 똑같이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이 한 칸 무엇이라고 했었어요? 우리 분수로는 10분의 1 그리고 소수로는 0.1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가 사용한 끈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0.3m. 그러면 몇 칸만큼 색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슬기는 이렇게 네, 3칸만큼 색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혜는 0.6m만큼 사용했습니다. 그럼 몇 칸 색칠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만큼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칠하고 보니 그림으로 바로 비교가 되죠? 누가 사용한 끈의 길이가 더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사용한 끈의 길이가 더 깁니다.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번 방법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2번 방법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0.3 슬기가 사용한 0.3 이게 슬기였죠, 그죠? 슬기가 사용한 0.3은 0.1이 몇 개인 수인가요? 0.3은 0.1이 몇 개요? 바로 3개. 이게 0.3이죠. 0.3은 0.1이 3개만큼 쓰인 수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혜가 사용한 0.6만큼 0.6은 0.1이 몇 개입니까? 바로 6개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도 비교해보니 누가 더 끈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등호라든가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어느 쪽이 더 커요? 맞습니다. 바로 0.3과 0.6 중에 0.6이 더 큰 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129쪽 주사위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수일이는 1.9km에 있는 도서관으로, 도영이는 2.4km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 더 멀리 갔는지 알아봅시다. 수일이와 도영이가 간 거리를 표시하고 어떻게 비교할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일이는 체험을 마치고 1.9km 만큼 갔어요. 1.9km. 그러면 1.9라는 수는 얼마만큼이에요? 1과 그리고 0.9만큼이에요. 0.9만큼. 또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0.1이 몇 개예요? 1.9라는 수는 0.1이 몇 개입니까? 맞아요. 19개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0부터 1까지 똑같이 10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만큼이 0.1이거든요. 그런데 19개만큼이 1.9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0칸이고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여기까지가 바로 이렇게 1.9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영이를 볼까요? 도영이는 체험을 마치고 2.4km만큼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2.4라는 수는요, 2와 얼마만큼이에요? 0.4만큼이에요. 그리고 1.0이 몇 개 있는 것과 같습니까? 0.1이요. 0.1이 몇 개 있는 것과 같아요? 0.1이 바로 24개 있는 것만큼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요. 2와 0.4만큼. 그러면 2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리고 0.4는 4칸만큼 더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4칸. 여기네요. 이만큼이 2.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일이가 간 거리와 도영이가 간 거리 둘 중에서 어떤 거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9와 4 중에 2.4가 더 큰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살펴봤던 0.3과 0.6은 선생님, 이 뒤에 소수점 뒤에 있는 이 소수 부분에 여긴 6이 있고요, 여긴 3이 있었어요. 6이 3보다 크니까 이 수가 크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달라요. 소수점 뒤에 여기는 9가 있고요, 여긴 소수점 뒤에 4가 있어요. 9가 4보다 더 큰데 왜 2.4가 더 큰 걸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수의 크기 비교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죠. 소수는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할까? 여러분들이 128쪽과 129쪽에서 크기 비교를 해봤잖아요. 이런 성질들이 있는가 보다. 어떤 성질에 의해서 소수는 크기 비교를 하게 되는구나. 쉽게 크기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129쪽에 1.9와 2.4를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수점 아래에 있는 소수 부분이 여기는 9고 여기는 4예요. 분명히 여기가 커 보이는데 결과는 2.4가 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느 부분이 큰 걸까요? 그렇죠. 바로 소수점 아래에 있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자연수 부분이요. 여기는 자연수 부분이 1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2예요. 자연수 부분끼리 먼저 비교했을 때 자연수 부분이 큰 수가 더 큰 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부분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서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큰 소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점 아래에 있는 소수점 다음에 있는 소수 부분을 보기 전에 소수점 앞에 있는 자연수 부분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가 크다. 그러면 그쪽 소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28쪽에 아래에 있는 수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보세요. 소수점 앞에 있는 자연수 부분이 여기 0이고요. 여기도 0이에요. 자연수 부분이 같아요. 이럴 때는 어딜 비교해야 될까요? 맞아요. 소수점 다음에 있는 소수 부분을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을 경우 소수 부분의 크기가 큰 소수가 더 큽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소수점 앞에 있는 자연수 부분이 만약에 같아요. 지금 여기처럼 0, 0 똑같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수점 다음에 있는 수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긴 3이고 여긴 6이에요. 아, 이쪽 소수가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0.3은 0.1이 3개인 수고 0.6은 0.1이 6개인 수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이런 소수의 크기 비교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129쪽의 주사위 3번 문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확인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크기 비교를 해보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3번,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나 등호를 알맞게 써넣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문제요. 0.4와 0.7입니다. 자연수 부분부터 비교를 해요. 자연수 부분은 어때요? 아, 여기 0이고요. 여기도 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딜 비교해요? 자연수 부분이 같을 경우엔 소수 부분을 비교해요. 여기는 4, 여기는 7.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커요? 그렇죠. 0.7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등호 이렇게 벌려진 쪽이 큰 쪽으로 향해요. 두 번째요. 2.7, 여기는 2.5. 우선 자연수 부분부터 비교합니다. 여기는 자연수 2, 여기도 자연수 2 같아요.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을 경우 소수 부분의 크기 비교합니다. 여기는 소수 부분 얼마예요? 7. 여기는 소수 부분이 5. 아, 그러면 2.7이 2.5보다 더 크겠구나. 이렇게 부등호 표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요. 4.0과 3.5. 자연수 부분부터 크기 비교합니다. 여기 자연수 부분 4, 자연수 부분 3. 그러면 소수점 다음에 있는 소수 부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어느 수가 더 커요? 아, 4.0 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수가 더 크니까 여기는 4고 여기는 3이니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0은 0.1이 몇 개예요? 40개 인수고요. 그 다음에 3.5는요 0.1이 35개인 수예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도 4.0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7.9와 8.1. 자연수 부분부터 비교할게요. 여기는 자연수 부분 7, 여기는 자연수 부분 8. 예, 벌써 알겠죠? 8.1이 더 큰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익힘 86, 87쪽 풀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